늦여름의 바람이 아직 뜨거운 오후였다. 서울 예곽의 작은 마을, 오래된 벽돌집 앞마당에서 김혜숙은 마른 빨래를 걷고 있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하얀 SUV, 운전석에서 내린 건 딸의 남편, 박준호였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래, 웬일이야. 혼자 왔네. 수정이는 출장 갔어요. 혼자 집에 있기도 그래서 잠깐 들렀어요. 혜숙은 잠시 멈칫했다.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왔다다. 들어와.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긴 언제 와도 향이 좋아요. 옛날 냄새 같아요. 그게 사람 사는 냄새지. 혜숙은 웃으며 차를 끓였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런 특별한 말이 없었다다. 그저 평범한 대화, 평범한 오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낯설게 떨렸다. 그날 저녁, 혜숙은 준호가 마당에서 자동차를 닦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 그 사이로 비치는 그의 얼굴.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20살 무렵, 같은 눈빛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도 준호였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혜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빛이 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자신이 있었다. 그 옆에 웃고 있는 남자, 놀랍게도 지금의 사위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땐 너무 오래전 일이야.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 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용히 아파왔다.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그는 어느새 오래전 자신이 묻어둔 청춘의 그림자를 닮아 있었다. 며칠 뒤 수정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준호는 다시 들렀다. 어머니, 이 근처 공사장에서 잠깐 일 보러 왔어요.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래, 밥은 먹고 다녀야지. 식탁 위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올랐다. 준호가 말했다. 이 된장 맛, 저 어릴 때 먹던 거랑 똑같아요. 혹시 예전에 전주 사셨어요? 혜숙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래, 어떻게 알았어? 어릴 때 비 오는 날 어떤 아주머니가 우산 씌워준 적 있어요. 그분이 이 된장 냄새랑 똑같았거든요. 혜숙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게 나였을까? 그날 밤, 준호는 돌아가기 전 마당에 잠시 섰다. 어머니, 이상하죠? 가끔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그 말에 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묘한 미소만 지었다. 다음 날 새벽, 혜숙은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 전주의 골목길. 비 오는 날, 자신이 한 소년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하던 장면. 빨리 들어가. 감기 걸린다. 소년이 뒤돌아 웃었다. 그 얼굴이 바로 지금의 준호였다. 잠에서 깨어난 혜숙은 손을 떨며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는데. 며칠 후 수정이와 준호가 함께 찾아왔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수정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준호가 어릴 적일 얘기했죠? 우산 써준 아주머니? 아마 그게 엄마였을지도 몰라. 에이, 그럴 리가. 혜숙이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밤이 되어 수정이 잠든 뒤 준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다. 어머니, 신기하죠? 세상은 둥근데 사람 인연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돌고 돌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거요. 전 그런 기분이 들어. 혜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문득 느꼈다. 어쩌면 사람의 인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꿔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날 새벽, 혜숙은 베란다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희미했고
공기엔 여름비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준호아,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바람이 스쳤다.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처럼. 이젠 괜찮아요, 혜숙씨. 이번엔 끝까지 웃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조용히 빗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온 여름비 속에서 그녀는 마치 과거의 자신이 그 빗속에 서 있는 듯 느꼈다. 다시 돌아온 인연, 다시 피어난 기억.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웃었다. 그날 이후로 혜숙은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마당의 공기 속에선 여전히 그때의 냄새가 났다. 젖은 흙, 따뜻한 된장, 그리고 어딘가 그리운 사람의 향기. 준호는 자주 들렀다. 공사장 근처라 잠깐 들른 거예요. 일은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집 오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혜숙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딸의 남편, 그러나 자꾸만 과거의 어떤 그림자가 그 얼굴 위에 겹쳐졌다. 그날 밤, 혜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사진 속의 준호, 젊은 시절의 그 남자, 가볍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의 사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 멈춘 한 장의 사진. 뒷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 1979년 여름. 비 오는 날, 혜숙 씨에게.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나도 그때는 어른이 되어 있을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아이. 정말 너였던 거니?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다시 왔다. 어머니, 이거 봐요. 그는 낡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제가 어릴 때 비 오는 날 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이걸 주셨어요. 잃어버리지 마라. 언젠가 이게 다시 너를 데려올 거야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혜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목걸이는 바로 자신이 40년 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게 내 거였어. 정말요? 그래, 그때 내가 줬던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잠시 정지했다. 세월이 그 긴 거리를 돌아 다시 마주서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마당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혜숙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무섭지 않니? 이런 인연이. 처음엔 신기했어. 그런데 지금은 편해요. 어쩌면 이건 그냥 다시 찾아온 인연 아닐까요? 그 인연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면 어쩌지? 그럼 멈추면 되죠. 하지만 그냥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 대답에 혜숙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넌 참 닮았구나. 예전 그 사람처럼. 며칠 뒤 수정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엄마, 준호가 자주 들렀다면서요? 심심하지 않게 해줘서 다행이에요. 그래, 착한 사이지. 그런데 엄마, 요즘 애 그렇게 창밖만 봐요? 뭐 기다리세요? 아니야. 그냥 얘 생각이 나서 그래. 밤이 되자 혜숙은 다시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 빗속에서 웃던 소년. 그가 말했다. 저 약속 지켰어. 다시 왔죠. 그런데 넌 얘 늙지 않았니? 소년은 미소 지었다. 시간은 우리를 지나갔지만 마음은 그때 멈췄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진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비가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때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준호가 보였다. 우산도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를 피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도 비 맞고 계시잖아요. 이건 그냥 기억이야. 기억도 같이 맞으면 덜 외롭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숙은 깨달았다. 이 인연은 시작도 끝도 없는 언이었다. 그저 한 세대가 지나 다시 이어진 오래된 약속의 울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준호아, 이번엔 우리 잃지 말자. 비는 천천히 그쳤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오래전 소년의 웃음이 희미하게 울렸다. 며칠이 흘렀다. 비가 멈추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마을의 벼 이삭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바람은 부드럽게 변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여전히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건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다시 돌아온 인연일까? 준호는 여전히 자주 들렀다. 수정은 바쁘게 출근했고 집엔 두 사람뿐인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엔 어색하던 대화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밥을 짓고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날 오후 해숙은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이거 내가 20살 때 쓰던 거야. 예쁘네요. 옛날엔 이런 문양 흔치 않았을 텐데. 그때 어떤 남자가 이 잔의 차를 마시곤 했지. 비 오는 날마다 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사람. 이 잔은 그 사람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야. 준호는 조용히 그 잔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어머니 마음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래. 잊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럼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글쎄, 아마도 그리움 속에서 살아남았겠지. 그때 창밖에서 갑자기 천둥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가을비가 쏟아졌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이상하네요. 이 냄새 예전에 맡아본 것 같아요. 비 냄새 말이니? 아니요. 이건 어머니의 된장 냄새랑 섞인 낯익은 향이에요. 어릴 때 비 맞으면서 그 향을 맡았어요. 해숙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말은 너무 정확했다. 그럼 정말 그날의 그 아이가 너였던 거구나.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산을 씌워주던 아주머니의 얼굴은 기억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때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 말에 해숙의 눈가가 젖었다. 세상에, 그렇게 긴 세월이 돌고 돌아 다시 만나다니. 아마 우린 약속했을 거예요. 비가 멈추면 다시 만나자고. 그래. 그 약속, 이제 지켜졌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젊은 남자가 비 속에서 웃으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민수야, 해숙 씨를 부탁해. 그런데 그 얼굴이 제 얼굴 같았어요. 해숙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그건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이야. 아마 너를 통해 나한테 돌아온 거겠지. 그럼 전 그 사람의 일부일까요? 아니, 넌 새로운 인연이야. 하지만 그 마음이 이어진 거야. 비는 점점 잦아들었다. 해숙은 손을 내밀어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이제 됐다. 약속은 지켜졌으니 보내야지. 누구를 넣어? 그 사람을. 그리고 내 지난 세월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내게 준호의 기억을, 그 사람의 따뜻함을 다시 가르쳐줬어.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은 과거로 돌려보내야겠지. 어머니. 괜찮아. 사랑은 꼭 붙잡는 게 아니라 고이 보내는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럼 저도 이제 어머니를 놓아드려야겠네요. 그래. 그리고 내 삶을 살아야 해. 수정을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창밖에서는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졌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해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봐라, 비가 그쳤네. 약속대로. 며칠 후 준호와 수정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해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매일 저녁 마당에 등불을 켜두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우산처럼 따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밤,
해숙은 차를 한 잔 끓여 베란다에 앉았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미소를 지은 채. 해숙 씨. 그 목소리. 해숙은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늦었네요, 준호 씨. 아니요. 이번엔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고마웠어. 이제 정말 편히 웃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모습은 바람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해숙의 집 문 앞에 놓인 찻잔 하나를 발견했다. 잔 안에는 아직 식지 않은 국화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손글씨로 짧은 메모 한 장. 비는 그쳤고 마음은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의 마당엔 비가 와도 늘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해숙과 준호, 그리고 오래된 약속의 마지막 인사였다고.